we now have a good chemistry. We have a good chemistry, and I think it's going to work out. And it's a period of time. Takes a while. Takes a long time. Not easy. Not easy. They've been doing this for many, many decades.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대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연일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허만수 차장. 그러니까 북미 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호언장담했습니다. 비핵화를 6개월 안에 끝내겠다. 아니다. 1년 안에 끝내겠다. 점점 기간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아예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처음에는 그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 보이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탄두 몇 개를 뭐 미국으로 반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성과를 내 보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그 실명을 걸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2년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0년 1월경까지 네. 비핵화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달성하겠다. 이렇게 시점을 어느 정도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비핵화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비핵화를 끝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시점을 완전히 지금 모호하게 만드는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후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핵화에 대한 기간도 기간이지만 비핵화 방법, CVID,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이 내용이죠. 이 내용도 점점 후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CVID, 비핵화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는 물론 포함하고 그 이외에도 인권,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 근데 지금은요, 보면은 검증 가능한 얘기도 빠지고 불가역도 빠지고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비핵화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CVID 중에서 네. V와 I, 검증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하면서 네. 지난번 6월 12일 날 미국 간의 그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합의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완전한 비핵화가 바로 CVID라고 이제 현재 우기고 있는데 네. 현재 뭐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현재 북한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그 많이 후퇴하고 있다. 후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저희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네. 유해 송환을 일단 받는 게 이제 일단 급선무고 네. 그 다음에는 CVID보다는 일단 금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일부 핵탄두하고 ICBM을 일단 몇 개라도 북한에서 받아가지고 네. 그걸 미국으로 가져가서 이제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대의 유명한 정말 최고로 유명한 협상가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무슨 전략적으로 좀 숨기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희망을 좀 걸어보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협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자기들이 중간선거 이겨야 되겠는데 네. 중간선거 전에 CVID를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좀 선전용으로 ICBM이 이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길이가 한 21m 되고 하니까 그 ICBM을 몇 개를 가지고 가고 핵탄두도 일부 몇 개만 가져가도 네. 일단 그걸 가지고 미국의 그 유권자들한테 바로 우리가 네. 북한의 핵탄두도 가져왔고 ICBM 가져왔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전용. 알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 행보를 두고 원래 북한 김정은을 상대했던 인물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냉엄한 현실을 이제 와서야 깨달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힐 그 국무부 차관보 같은 경우는 육자회담의 그 수석 대표였는데요. 네. 비핵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면 인식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미국 대사도 폼페이오 발언은 후퇴의 의미고 북미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말들은 조금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불만 내지 그렇죠. 비판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거 그리고 협상이 쉽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 네.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 이 결과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비판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간 비판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육자회담을 담당했던 바로 인물이죠. 조셉 윤. 이 조셉 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북미 회담에서 아예 CVID 같은 거는 거론되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원했던 비핵화의 개념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은 건드리지도 않았던 것 같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이제 조셉 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는 야당 인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날선 비판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CVID에 정말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CVID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말을 했지만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인데 그러려면은 그 하나하나에 따른 경제적 보상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 이익 보장 이런 것들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과연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따라서 그렇게 신속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끝내고 하는 것으로 봐서 도저히 그런 것들에 대한 의논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그냥 허구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날선 비판하는 것이죠.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또 아무 반응 없는 북한. 바라보는 게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도 이 내용이 굉장히 답답했었던지 의회가 직접 칼을 뽑고 나섰다고요? 예, 의회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핵 협상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라.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보고하라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요구가 아니라 네. 법안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 의회와 이 트럼프 행정부, 김정은에 대한 평가 자체도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고요?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인품이 뛰어난 네. 협상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독재자를 미워하는 것은 미국 정세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김정은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이다 이렇게 또 한 번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지금 시점에서 지금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지금 손익계산이 어떤가라고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김정은은 지금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관광객들이 몰려고 해서 외화를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이런 네. 이익을 얻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시키는 아주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유해 송환이라는 어떤 이익을 얻었는데 그거 외에 어떤 비핵화라는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은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안으로는 미국 의회의 비판을 지금 견뎌야 하고 밖으로는 북한 김정은을 움직여서 비핵화에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한의 이 더딘 비핵화 상황의 이유를 중국을 향해서 원인이다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 중국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글쎄요. 회담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보다는 중국이 모든 걸 망쳐놨다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I also want to thank President Xi of China because the border was very strong during a very critical period. Unfortunately, the border is getting a little bit weaker now, but that's okay. That's okay. And they did help us on the border with North Korea. They might not be helping us anymore, and that would be too bad. 트럼프 행정부 지금 중국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책임을 돌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암묵적인 그런 약속 없이 갑자기 관광을 재개를 해서 그 매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 대북 제재의 반망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중국과 미국이 암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약속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이 해상에서 환적해서 하는 불법 밀무역을 감시하는 그런 정찰 자산들이 지금 과연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해 오겠다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없어요. 지금 정찰을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10 그 공격기까지 보내가지고 감시를 하고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까지도 그 감시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아하. 통상적으로 북한 내부를 동행하는 그러한 정찰기 대거하고 글로벌 호크 이 정도만 남아서 그냥 통상적인 정찰 활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해상 밀무역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묵인해주는 네. 것에 미국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선 지금 중국을 비난한다는 것도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신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정찰 자산을 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현재 자세히 안 본다는 것 자체가 미중 간에 무슨 협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책임을 져리는 것은 저는 그래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 2차 북중 정상회담이 5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관광이 이제 재개되기 시작했고 그때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다 뭐라 그랬냐면 쌍중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는데 반드시 중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북한이 종전선언 남북한과 미국 간에 종전선언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국이 현재 기분 나쁜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과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김정은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